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임차인이 몇십만 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의 급속한 붕괴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로 증명하는 이 현상의 원인과 개인 투자자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선택지를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전세를 월세로 내놓는 집주인 급증,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월 평균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투자가 답일까? 하는 절박한 심정. 동시에 이것도 위험한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 이 모순 속에서 데이터가 말하는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전세가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 3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2년 0.5%에서 2024년 3.5%로 인상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아 예금하면 예금이자 수익이 대폭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억 원의 경우 월 약 7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전세금 보증보험료는 연 0.5에서 0.8%에서 1.2에서 1.5%로 급상승했습니다. 집주인은 더 높은 수익을 전세보다 월세로 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 수원시, 서울시 관악구,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서 허그 기준 약 4만 명이 약 9조 원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임차인에게 돈을 받았다가 집값 하락에 따른 전세가 인하로 만기에 전세보증금 미지급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전세를 내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전세금이 보호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전세로 들어가나라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집주인의 자금난 심화입니다. 2020에서 2022년 부동산 매매가 폭등했을 때 집주인들이 차입금으로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에서 2024년 금리 인상과 매매가 하락으로 대출금 상환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전세금은 실질적으로 무이자 대출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끼고 추가 구입한 부동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지는 리스크가 증가합니다. 결국 집주인들은 현금화가 필요해지고 월세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통계로 본 현황은 심각합니다. 서울의 전세 비중이 2022년 38%에서 2024년 28%로 떨어졌고, 경기도는 32%에서 22%로 감소했습니다. 연간 약 80만 가구가 전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전환 시 추가 부담은 월 평균 150만 원에 달합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오피스텔을 살펴봅시다. 오피스텔의 매력은 첫째, 높은 수익률입니다. 전세 대비 월세 수익률이 5에서 8%로 일반 아파트의 2에서 3%보다 훨씬 높습니다. 둘째,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평균 2분의 1에서 3분의 1 가격입니다. 셋째, 높은 유동성으로 세입자 수요가 많아 공실률이 낮습니다. 넷째, 투자 목적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험 신호들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2020에서 2024년에 신규 오피스텔 공급이 약 60만 호에 달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공실률이 2022년에 3에서 5%에서 현재 8에서 12%로 급증했습니다. 초기 공급 때 기대하던 높은 수익률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이 초기 구매가 대비 실제 수익률 4%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가 검토 중입니다. 세제 혜택 축소, 취득세 인상 등의 정책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영구 임대, 오피스텔 규제로 단기 수익 목적 투자가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택할 수 있는 3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상품 또는 리츠입니다. 목돈이 있지만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직장인에게 추천합니다. 수익률은 3에서 4.5%로 낮지만 안정성이 높습니다. 둘째, 오피스텔 타이밍 투자입니다. 금리 인하 신호가 명확해질 때 공실률이 8% 이상인 지역에서 저평가 매물을 찾아 진입하세요.
연 4.5%의 초기 수익과 향후 시세 상승으로 6에서 8%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월세 아파트 장기 보유입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여력이 있다면 2024에서 2025년 저평가 상태의 월세 아파트에 진입하고 금리 인하기에 시세 차익을 누리세요. 연 6에서 7% 수준의 종합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은 어느 투자자인가? 안정적인 3에서 4% 수익으로 족하다면 임대차 상품이나 월세 아파트 장기 보유를 선택하세요. 5에서 6%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금리 사이클을 관찰하며 오피스텔 진입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자본이 있다면 2025에서 2026년 저평가 월세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금리 인하기에 팔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한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스크 성향과 자본 규모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2026년 금리 시나리오별 부동산 시장 시뮬레이션을 가져옵니다.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서 어떤 지역이 뜰까?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손실을 최소화할까? 데이터로 증명하는 기회의 지역을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